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정재가 세간의 입질에 오르내리더라고요. 한동훈하고 뭐 동창이라면서요. 자, 그런데 이정재도 사실 오래전부터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괜히 좀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는지 아니면 뭐 다른 기업에 무슨 비리에 연루가 됐는지 하여튼 뭐 그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근데 그 검찰 수사가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혐의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후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정재와 한동훈이 함께 사진을 동창이라면서 찍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들 한동훈도 욕했고요. 그리고 이정재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어. 연예인이 힘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참 씁쓸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죠. 해와 달님께서는 반드시 부역자 처벌법을 발의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러블리 쿠미님께서는 현대고 입시 설명해 보시면 가관이었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자, 이정재가 서울대 출신인 건 아니고요. 현대고 출신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두 번째 주제에서 조금 우리가 기운을 뺐으니까 세 번째 주제에서는 우리 충전하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민주당의 당헌 개정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이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당헌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당헌 개정의 큰 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대의원들의 표 가치를 줄이는 겁니다. 지금은 대의원 표 가치가 무려 80대 1이죠. 민주당의 권리 당원 비율과 그다음에 그 민주당 그 대의원과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권리 당원 80명에 해당하는 가치가 대의원 1명 이런 가치가 돼 버렸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대의원이 시민들, 당원들로부터 선출이 되는 직선제라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문제는 뭐? 지명을 하잖아요. 지명을. 당협위원장들이 지명을 하는 임명직이라는 게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당협위원장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자면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의원이 됐다는 문제가 있죠. 그런 사람들의 표가 무려 당원들의 80배에 이른다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계속돼 왔습니다. 두 가지 개정이 있었어요. 대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함과 동시에 대의원을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자, 이번에 직선제는 안 됐습니다. 대의원 직선제가 안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요, 사실은 고민정입니다. 제가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좀 두둔해 주기도 하고 나름 쉴드를 쳐주기도 합니다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의원 직선제를 하려고 했을 때 사실 공개적으로 제일 많이 반대한 사람은 고민정 의원이었어요. 고민정 의원은 뭐라 얘기를 하느냐, 지금 대의원이 공천에 개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 따라서 굳이 대의원 직선제 지금 만들어서 분란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개혁을 하는데 지금이 있고 나중이 있습니까? 개혁을 하는 거고, 아니 그리고 대의원을 직선제로 뽑는 게 이게 뭐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개혁인가요?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는데 왜 대의원은 직선으로 안 뽑나요? 솔직히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그죠? 그리고 대의원한테 더 많은 표를 주는 이런 거는 국민의힘도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왜 민주당 계속 갖고 있지? 자,
어쨌거나 이것들을 이번에 싹 개정을 합니다. 당원 개정을 했고요. 이것이 거치고 절차를 쭉 밟아와서 결국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대의원 한 명당 당원과의 표가치 비율은 1대 20 이하로 내려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보다 더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의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의원과 대의원의 차이. 의원은요, 정치적 대표라고 해서 어떻게 보자면 약간 상상에 있는 어떤 유권자 집단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즉, 제가 당원의 뜻을 대변하겠습니다. 근데 내 생각은 당원의 뜻이 1번인 것 같아. 오케이. 따라서 난 1번을 지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볼 때 1번 같아. 라고 하면은 이게 정치적 대표입니다. 이런 정치적 대표를 부르는 이름은 의원입니다. 하지만 대의원은 뭐냐?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자, 유권자 여러분, 제가 1번에 찍을까요? 2번에 찍을까요? 여러분, 다수결로 정해주세요. 다수결로 1번이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저는 1번 찍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대의원이에요.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뜻을 물어서 그 뜻에 기속되는 자가 대의원입니다. 이런 걸 보고 법률적 대표라고 그래요. 만약에 법률적 대표인 경우에 유권자의 뜻과 상반되는 투표 행위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불려와 가지고 파면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다? 대의원은 뭐다? 유권자들이 직접 뽑아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유권자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당원이 직접 뽑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불철저한 개혁이잖아.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개혁이 아니라 불철저한 개혁이잖아. 그런데도 이 불철저한 개혁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일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천과 전대로에 대해서 당원 개정 논의를 했는데 비명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아니 왜? 이원욱이라는 놈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적 권력과 결합하면은 그것은 포퓰리즘과 독재 권력이 되는데 민주당이 나치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개소리를 했어. 이건 그건이죠, 그건. 이런 걸 보고 망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나치 닮아간다고. 아니 이 새끼는 윤석열 욕은 콧등만큼도 안 하던 새끼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뭐 잘못됐어요?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을 한다고? 야, 이 웃기는 새끼네. 직접 민주주의는 정치 권력을 탄생을 시키지 결합하는 게 아니야. 얼빠진 놈이네. 쥐뿔도 모르는 새끼가 주디만 까고 있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는 정치 권력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결합하는 게 아니고 이 등신아. 그리고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가 좋다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이렇게 포퓰리즘이 되니까 간접 민주주의 하자고? 웃기지 마. 직접 민주주의가 어떻게 독재 권력이 되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척 간접 대의제를 하기 때문에 왜곡된 대의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왜곡된 대의제를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인 척 하기 때문에 이게 나치가 되는 거지. 어째 나치가 직접 민주주의였어요? 나치가 직접 민주주의였어? 직접 민주주의였어? 병신 새끼가 아주 도라이 새끼 아니야 진짜. 나치가 민주주의였다고? 직접 민주주의였다고? 이원우 이딴 소리 하면 독일 가면은 감옥 갈 소리예요. 나치가 민주주의를 했어요? 개새끼 아니야. 아주 웃기는 새끼 아니야 진짜. 어디서 개또라이 같은 소리를 배워왔대? 나치가 민주주의 했어?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자, 박용진은 뭐라 그런다? 이 새끼는 정말 야비한 놈이에요. 당원 당규를 바꾸려면 1년 전에 하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 아, 개혁은 좋은데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 이게 뭐라고?
개혁을 가장 실질적으로 좌초시키는 놈인 거지. 차라리 이원욱처럼 반대를 하면 이 나쁜 새끼야라고 욕을 하지. 요렇게 욕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반대하면 뭐 욕도 못 한단 말이야. 이런 놈이 제일 야비한 놈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런 반대를 뚫고 오늘 결국에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되죠. 그래서 대의원 비율도 축소가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찬성률은 약 60% 이상이 나옵니다. 60% 이상의 중앙위원들이 결국 탄성을 했고, 이원욱과 박용진의 이 개소리는 그 자리에서 기각당합니다. 나는 솔직히요, 이원욱 같은 사람은 붙잡아 와가지고 징계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나치를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또라이 새끼 아니야. 전 세계 누구가 어느 미친놈이 나치를 직접 민주주의와 결합된 정치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가리 똥만 들어찼나? 이 새끼 지는 어디 일어나서 놓고 지 뭐 어디 뭐 서울대 나왔다고 설치를 내나? 아이고, 진짜. 어우, 열받아.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열받는 마음, 화나는 마음을 앞장서서 풀어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세은 중앙위원입니다. 그 당헌 당규가 이제 변하면 안 된다. 왜 선거 앞두고 바꾸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영원 불면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는 매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마다 왜 이 시기에 바꾸냐 굳이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2021년에 대선이 있었고요. 2022년 그 당대표 선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하면 선거 시기 때문에 그럼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번 그 개정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면 이 당원의 요구를 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당원 명부 한 장 받기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민주당을 사랑해서 들어온 당원들의 그런 요구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가 우리 당원들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헌법도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헌법도 개정을 하는데 그 당원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것마저 외면한다면 저는 전국 정당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께서 선거 때문에 뭐 약간 어떤 특정 집단 때문에 이게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선거에 뭐 유리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요. 선거 앞두고 여성 지역, 청년 지역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그때 거기서 도전하는 분들 억울하게 컷오프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됩니까? 그리고 뭐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거야말로 그러면 혁신안 어디 갔습니까? 혁신안 하겠다고 혁신안 도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혁신안이 지금 온데간데도 없고 지금 집 나가서 도망가 있습니다. 그거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당이 이제 단결해야 된다. 총선 앞두고 단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단결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내부에서 이런 분란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도 언론에다가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픈 지점에 대해서 혹은 당에 대한 비판의 얘기를 끊임없이 하며 어떻게 보면은 지도부, 민주적 절차로 뽑힌 지도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도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내려와라 하면 어떻게 앞으로 지도부가 민주적으로 꾸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국민의힘보다도 못한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민주적으로 뽑힌 이준석 당대표를 이상한 이유로 끌어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뭐만 하면 지도부 내려오라 하면 어떻게 앞으로 지도부가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이번에 이 안은 우리 당원들의 눈높이와도 매우 부족한 안인데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당원들이 많이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결시켜 주시고 이번 가결을 토대로 더 혁신되는 그러한 당헌으로 좀 추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속 시원하시죠?
예. 만약에 저가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면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말을 가려 하십시오. 어떻게 나치와 민주당을 비교를 합니까? 어떻게 나치를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치를 찬양하는 겁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입에 담는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나치 같은 최악의 독재 정권이 나오게 된 것은 일부 사악한 엘리트가 우매한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을 속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 무엇도 아니고 사악한 엘리트들의 범대중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이원욱 의원 같은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나치를 만들 수 있는 사악한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되겠네요. 답답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꼭 어떤 분들은, 장용진을 국회로 이렇게 하신 분 계신데요. 또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한 분이 계시네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